안녕하세요. 큐틴 심성입니다. 6월 모평 11번부터 20번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제가 됩니다. 뭐가 나오니? 플룸 구조론. 익숙한 그림이죠. 자, 근데 이번에 문제에서는 6월 모평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플룸 구조론과 판의 경계, 그래요, 별개로 노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매칭시킬 줄 알아야 되겠다. 나와 있다. 뭐 쭈르르르륵 나와 있는데요. 뜨거운 플룸 나와 있고요. 뜨거운 플룸이 세 군데가 있고 차가운 플룸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엽적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교과서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 차가운 플룸, 커다란 차가운 플룸의 흐름이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차가운 플룸이 있다라면 우리는 뭐더라? 수렴 경계, 섭입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D가 나와 있는데 A가 어디예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다시 말해 발산 경계 쪽에 위치하는 거고요. B가 뭡니까? 일본 해국, 필리핀 해국, 마리아나 해국까지 수렴 경계가 됩니다. C가 바로 뭡니까? 동태평양 해령 쪽이 되겠고요. D가 바로 뭐?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됩니다. 그래요. 친절하게도 A가 뭐다? 발산, B가 수렴, C가 발산 경계, D가 뭡니까? 발산 경계 쪽이어요. 라고 정리가 되겠네. 그딴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기억,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보입니까? 상승류가 보입니다. 따라서 얘가 발산, 그래요, 얘도 발산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니은 같은 경우도 뭐요? 발산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플룸 대류하는 부분이 되겠다. 따라서 A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기억인가요?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기억 부분은 차가운 플룸의 하강에 의해 A가 아니라 뭐다? 이렇게 고쳐주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B가 기억, 차가운 플룸 하강류에 해당합니다. 끝났네요. 니은번, 열점. 고민할 것 없죠? 무조건 틀린 보기가 됩니다. 열점은 어떻게 움직여요? 아니야. 판 아래 고정! 열점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 요거 조심하시라고 했었습니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에서 생성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지만 뭐 답을 골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플룸 구조론과 판 구조론, 뜨거운 플룸 상승, 차가운 플룸 하강이 판의 경계 어디랑 매칭이 되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얘기.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문제. 자, 12번째 문제도요. 뭐에 관한 얘기? 그래요. HR도에 따른 별 쭈르륵 나와 있네요. 일단은 뭐 여기 나와 있는 표 자료와 그림 자료 매칭을 시켜 보셔야 될 텐데 일단 A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렇게 따라갑니다. 대충 이 정도가 되겠고요. 대충 뭐 이 정도가 되겠네. 그렇다면 광도 같은 경우는 대충 10의 5승보다 좀 크긴 합니다만은 둘, 셋, 넷, 다섯, 5승 정도. 요보다 조금 더 큰 값. 표면 온도는 어떻습니까? 거진 100, 1000, 만 켈빈 정도 되겠네. 얘보다는 조금 더 큰 정도. A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3500켈빈이랍니다. 3500, 얘보다 조금 더 높은 꼴이겠고요. 온도가 얼마? 광도가 얼마? 100, 1000만, 10만, 10의 5승 정도. 대충 어떻더라? A랑 나란한 곳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C 같은 경우는요. 2만 켈빈, 100, 1000만, 2만 켈빈. 여기 어디에 있겠고요. 광도가 얼마? 만, 하나, 둘, 셋, 넷, 10의 4승. 여기쯤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뭐더라? C라는 별이 위치하게 되겠네. D 같은 경우는요. 거진 표면 온도는 C랑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광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이쯤 되겠네. 그지? 끝났네요. 자, 표 자료랑 HR도 자료 매칭 작업이 끝났고요. 자, 그렇다면 기억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가 적색 거성인가요? 자, 기본적으로 적색 거성 같은 경우 어떻다? 적색,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어떻게?
태양만 하더라도 어떻게 요 정도 약 6000켈빈 정도 되는 놈이죠. 요렇게 광도 1 정도 되는 놈. 얘가 바로 뭐더라? 태양이 위치하는 놈일 텐 거니까 당연히 적색 거성이라면 어떻게 태양보다도 어떻게 온도가 더 낮은 꼴. 따라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번 선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A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적색이 아닌 거니까 적색 거성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자, 기억번이 틀린 복이다라는 얘기는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6월 모평은 모의평가입니다. 모의평가를 통해 좀 더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B 같은 경우는 그럼 적색 거성이 맞나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B 같은 경우 어떻다요? 여기 나와 있는 A랑 광도가 커진 비슷한 꼴입니다. 그러면 A가 여기 나온 게 바로 뭐더라? 초거성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래요. 우리는 HR 도상에서 뭐더라? 별의 광도 계급을 나눴었습니다. 따라서 A랑 B랑 광도가 비슷한 걸로 보아 B마저도 어떻게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 아니겠니?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됩니까? 다시 한번 답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랑 B랑 둘 다가 뭐구나? 초거성에 해당하는 거구나 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자, 니은번 반지름 같은 경우는요. 고민할 것 없죠. HR 도상에서는 어떻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크고요. 표면 온도가 낮아요. 그래요. 반지름 같은 경우에 표면 온도의 제곱의 반비례, 광도의 제곱근 비례. 광도가 클수록 표면 온도는 어떻게 해요? 낮을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B랑 여기 나와 있는 C랑 여기 있는 D 중에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 게 맞겠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자, 디귿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니? 주계열성에 해당한대요. 얘가 태양이 되겠고요. 얘가 C가 된다라면 똑같은 주계열 단계에서 보다 광도가 큰 놈이 어떻다? 그래요.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됩니다.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어떻다? 핵융합 반응이 보다 빠르게 일어나고요. 그 결과 어떻게?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진화 속도가 빨라요. 나이가 보다 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죠. 따라서 C의 나이는 태양보다 C는 질량이 더 커. 진화 속도가 빨라요. 나이가 어려요. 디귿번까지 해결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3번째 문제. 자, 13번째 문제를 넘어가자라면 나왔네. 뭐가 나왔냐? 기후변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게 지구 자전축 경사라고 얘기를 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졌다요. 뭘 의미하는 거니? 바로 계절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전축 경사, 계절 변화. 끝나버렸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사각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계절 변화가 심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계절 변화가 심해요. 여름은 보다 덥게 되겠고 겨울은 보다 추워집니다. 계절이 뚜렷해진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더울 때 더 더워요. 추울 때 더 추워요. 계절 변화가 심해진다라는 얘기는 그래, 이런 얘기까지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기억본 봅시다. 30도, 위도가 30도예요. 근데 뭐니? 남위 30도. 자, 항상 이런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를 신경 써야 됩니다만은 계절 변화에 관한 얘기는 북반구든 남반구든 경사각이 커져요. 계절 변화가 심해져. 남반구, 북반구 공통으로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가 이때가 되겠고요. 니은 시기가 경사각이 더 커졌네요. 니은 시기가 계절 변화가 심해요. 니은 시기가 연교차가 더 큽니다. 따라서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됐나요? 니번. 자, 요 얘기가 나왔어요. 뭔 얘기가 나왔니? 태양의 남중고도. 자, 사실 이 남중고도에 관한 얘기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천체 단원을 따로 배웠었거든, 그지? 마지막 단원, 뭐 킬링 컨텐츠가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남중고도라는 거 천체 단원을 다뤘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만은
개정교육 첫해 개정교육에서는 천체 단원이 빠져버려 남중고도에 관한 얘기가 나올까요? 쌤 남중고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는 남중고도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었습니다. 남중고도가 뭐였다?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높게 뜰 때, 남쪽 자오선상에 위치할 때 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요. 아주 쉽게 설명을 했었죠. 남중고도라는 게 뭐였다? 남중고도가 높다요? 태양이 보다 높게 뜹니다. 그 얘기는 남중고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을 의미한다는 얘기고요. 태양 복사에너지 도달량이 많다. 다시 말해 남중고도가 높다라는 게 되겠고 또 아울러 뭐까지도 얘기했었습니까?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다요. 보다 높이 뜨기 위해서는 뜨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그지? 그 결과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인 낮의 길이가 길어짐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도 남중고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봅시다. 북위 30도에서 겨울철이래요. 겨울철.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랑 기억을 비교합니다. 현재가 있고요. 기억을 비교한다는 얘기야. 현재랑 기억. 경사각이 어떻다? 작아졌습니다. 경사각이 작다고요? 계절 변화가 덜해요.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계절 변화가 작아요? 겨울은 어떻게? 덜 추운 겨울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북위 30도 겨울철은요. 기억 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자? 덜 추운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덜 춥다는 얘기는 뭔 얘기다? 자, 추워요 더워요 따라가 뭐 따라서요? 태양 복사의 도달량, 태양이 남중고도랑 관련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덜 추운 겨울이란 얘기는 태양이 보다 어떻게 해요? 오래 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덜 추운 겨울로 인해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보다 어떻게 해요?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북위 30도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언제가? 기억시기, 현재보다요. 기억시기가 더 높다라고 고쳐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이해. 여기 단어는 암기하는 단어는 아니니까, 그지? 자, 디귿번 1년 동안 지구에 입사하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자, 여기 나왔네요. 지구 전체에 입사하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량. 얘는요. 경사각 변화 또는 계절 변화랑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어디까지나 뭐에만 영향을 받나요? 태양까지의 거리랑만 상관이 있겠다. 자,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울어. 잠깐만요. 지구본을 잠깐 보자라면 이렇게 기울어. 그래요. 캡틴 얼굴이 태양입니다. 이렇게 기울었다요.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 되겠지만 그래요. 북반구는 여름이라 태양복 도달량이 많고요. 남반구는 겨울이라 태양복 사이의 도달량이 적습니다만은 지구 전체가 받는 에너지는 어떻다? 이렇게 돼 있으나 북반구랑 남반구 계절이 반대가 되지만 전체가 받는 에너지량은 어떻습니까? 태양까지의 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어떻다? 많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구 전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영향을 변화시켜주는 건 뭐더라? 20률 변화밖에 없습니다까지. 됐나요? 자, 그렇게 따지자라면 맞는 보기는 기억 선지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4번째 문제도 신박한 문제가 됩니다. 뭐가 신박해? 그래요. 기존까지 우리가 문제 다뤘던 내용들은 그래 방사동 동위원소 통한 절대 연령을 따질 때에는 어떻게 해요? 모원소가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는 양을 나타냈단 말이야. 그치만 얘는 어떻게 자원소량이 증가함을 나타냈다는 얘기. 이미 뭐 모원소량을 그려버렸다, 그지? 자, X가 뭡니까? X가 모원소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Y가 뭐에 해당하자? 자원소에 해당합니다. 모원소, 자원소. 자, 그러면 당연히 이때 같은 경우는 따지는 게 의미가 없겠고요. 여기를 봤더니 모원소가 얼마? 50%, 자원소가 얼마? 50%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대로 모원소의 함량을 따져주자라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겠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때요? 자원소가 75야. 모원소는 얼마니?
25가 될 텐 거니까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끝났네요. 다 여기 나와 있는 1학년이란 시간이 반감기가 되겠으며 2학년은 어떻게 해요? 반감기를 2번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그래프 해석은 끝났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지층의 생성 순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있던 게 어느 거다?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A, B, C가 각각 관입한 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D가 뚫렸네. 그딴 얘기는 D가 제일 먼저가 되겠으며 D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가 됩니까? B랑 C가 A를 뚫은 거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요. A가 되겠습니다. D 다음에 A. 그래서 실제 D 다음에 A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 가지고요? 그래요. 관입의 법칙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다. A 다음에 뭐가 됩니까? A 다음에는요. C가 되겠네. C가 되겠네요. 좀 더 좁게 적어야 되겠네. C가 되겠다. 왜 여기 나와 A 다음에 E가 아닌가요? 라는 얘기인 건데 C가 이렇게 관입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댕강 잘려버린 꼴입니다. 그딴 얘기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C가 관입한 다음에 풍화 침식을 받은 후에 E가 퇴적된 게 아닐까요?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A 다음에 C예요 라는 것도 마찬가지 뭐더라? 관입의 법칙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C 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래, B는 아니겠다, 그지? 왜? B가 E를 뚫어버린 거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E가 만들어졌네요. 게다가 E가 만들어진 건 금방 얘기한 대로 C까지도 뭐더라? 풍화 침식을 받은 다음에 쌓이게 된 거니까 그래요, C 다음에 E라고 판단한 근거는 부정합의 법칙이 됩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E 다음에 뭐요? E 다음에는 뭐가 쌓인 거니? B예요, F예요? 봤더니 B 관입했는데 접촉 변성 부분이 어떻게 F에도 나타나고요. E에도 나타나는 걸로 보아. 아, 뭐구나. E 다음에 F가 쌓인 다음에 뭐가? B가 관입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네. 자, 그렇다면 F 다음에 B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렵지 않네요. 관입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E 다음에 F가 쌓인 건 뭐라고 봐야 돼? 차곡차곡 쌓였다요. 그래요.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한 겁니다. 라고 정리가 된다라면 끝나버렸네. 그러면 바로 D급본 보기 확인합니다. D, A, C, E까지는 맞는데요. 뭐라고 고쳐야 돼? F 다음에 B입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번을 볼게요. D는 화폐석이 번성하던 시대니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거랍니까? C에 있는 거랍니다. C에 있는 거래요. 현재 C에 있는 X와 Y의 함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뭐란 얘기입니까? 50대 50, 2분의 1이란 얘기겠고요. 그 얘기는 반감기 몇 번? 한 번 지났다. 아, 그 얘기는 C의 지층의 나이가 얼마? 아, C가 얼마구나? 1억 년 전에 형성된 지층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D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C보다 그 전에 만들어진 게 될 텐 거니까 1억 년 전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폐석은 어떻게? 신생대 표준화석이 되겠고요. 해성측이 됩니다. 또 아울러 신생대 시작 언제? 6,600만 년 전. 따라서 얘는 맞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D급번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끝났네. 그래서 뭐다? 고생대 시작 541, 중생대 시작 252, 신생대 시작 66, 541, 252, 66, 100만 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 자, 니은번 볼게요. X의 함량분의 Y의 함량은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자, A 같은 경우는요. 보다 옛날, 오래된 놈이고요.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사성 동위원소, 모원소가 오래될수록 많이 줄어들 테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원소량은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시간이 늘어날수록 모원소 줄어, 자원소 늘어. 다시 말해 X분의 Y 함량, 얘분의 얘량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은 뭐에 비례합니까?
지층의 나이, 절대 연령에 비례한 꼴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A가 보다 오래된 놈이고요. B가 최근 거니까 오래된 A가 나이가 많아요. A가 B보다 크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층과 방사성 동위원소 절대 연령 통해 가지고 뭐다? 지질시대 암기하고 있나요? 확인을 했고요. 자료 해석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지삭법칙. 상당히 참신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렵지 않은 그림 자료, 생소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5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일기도 얘기가 나오네요. 자, 가완하닌 온대적이야. 그래요, 온대적이 보이네. 우리나라 지날 때 12시간 간격 순서대로. 이번 6월 모평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순서 없이가 아니라 순서대로래.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얘가 먼저, 얘가 나중. 왜? 서에서 동. 편서풍 때문에. 끝났네요. 자, 그러면 A 지점의 풍향 A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다가요. 여기에 있어요. 뭐가 지나갔나요? 한랭전선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A 지점은 어떻게? 한랭전선 통과 전 남서풍에서 한랭전선 통과 후 북서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이런 얘기도 했었죠. 여기서처럼 온대적압 중심이 관측 지역에 어떻게? 북쪽 보다 고위도를 지나간다라면 풍향 변화가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끝! 어렵지 않네요. 자, 니은번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 그래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낮아지고요. 기압이 올라갑니다. 자,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항상 요거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뭐요? 실제 이렇게 온대저압이 나와 있을 때 뭘 기억하라고 했니? 따뜻한 공기가요. 요렇게 갇혀 있고요.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가 남아의 얘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억하라 그랬었지, 그지? 그 결과 따뜻한 곳에 있다가 찬 공기 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니까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 온대저압 중심에서 멀어짐으로 인해 기압이 증가합니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기온의 변화량을 묻는 겁니다. 기온을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일기기호 가지고 판단하시자는 얘기. 그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 여기 나와 있는 11. 일기기호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가 바로 뭘 의미합니까? 기온이 됩니다. 그 결과 온도가 얼마? 20도씨에서요. 11도씨로 변화 9도만큼이 하강하였습니다. 됐나요? 자, 또 아울러 문제 나온 김에 얘기를 한번 하자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035 그래요. 101 얘가 바로 뭘 의미합니까? 기압을 나타내는 숫자. 자, 그래서 첫째 자리 숫자가 0이에요.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라? 035가 있다요. 035가 있다라면 앞에다가 뭐 붙여요? 10 붙이고요. 1003.5 헥토파스칼. 됐고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니? 10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앞에 숫자가 1이에요. 작습니다. 마찬가지 10 붙여주고요. 점 헥토파스칼. 1010.1 헥토파스칼이 되겠습니다. 문제 묻진 않았지만 우리는 기압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디귿번 보기인데, 자, 캡틴은 여기 나와 있는 디귿번 보기를 참 신박한 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물은 적은 잘 없었거든. 온난전선면, 한랭전선면이 지표상의 어느 공기 쪽에 더 위치합니까? 라는 얘기라고.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뭡니까? 얘가 뭐예요? 온난전선. 얘가 뭐예요? 한랭전선입니다. 다시 한번. 얘는 온난전선! 얘는 한랭전선이에요. 전선면이 아닙니다.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한 건 뭐더라? 서로 다른 공기가 마주하고 있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닿아 있는 부분을 전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상공에서 내려 찍은 전선 가지고요. 모두 그릴 줄 알아야 돼. 전선면을 그릴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지표면이 나와 있다라면
그래요. 한랭전선면이 이렇게 가파르게, 온난전선면이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빨갛게 그려놓은 게 뭐라고요? 온난전선이 아니고요. 온난전선 면이 되겠으며 지금 파랗게 그려놓은 게 뭡니까? 한랭전선 면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한랭전선은 뭐니? 얘가 한랭전선, 여기 지표면과 다른 얘가 온난전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상승기류 개념 완성 캡틴 기본 개념 강의에서요. 전선과 전선면 구분하셔야 됩니다. 강조를 했었죠. 자,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난전선면은요. 한랭전선면은 각각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그래요. 이렇게 전선이 배치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찬 공기, 여기에 찬 공기가 있고요.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충돌의 급상,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요. 서서히 타고 올라갑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 결과 한랭전선면이요. 따뜻한 놈, 찬 놈, 누구 쪽에? 차가운 쪽에 위치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온난전선도요. 어떻게?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쪽이 누구 쪽으로? 찬 공기 쪽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디귿번 보기는 신박한 표현입니다. 라는 얘기 강조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온대저기압 그림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이 그림까지 기층을 자른 단면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귿번 보기, 신박한 보기, 괜찮은 보기. 됐습니까? 15번째 문제까지 끝났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16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째 뭐 나오니? 그림 간인, 현재 우주 구성 물질. 자, 이거는 뭐 암기적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C가 바로 뭐다? 가장 많은 양이 바로 뭐? 암흑 에너지가 되겠고요. 여기 나온 B가 뭐가 해야 됩니까? 암흑 물질이 되겠으며 A가 바로 뭡니까? 보통 물질에 해당합니다. 끝났네. 게다가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물질들, 특히나 암흑 물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중력. 인력을 작용하는 물질이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암흑 에너지는 무슨 힘? 청력을 작용하는 물질이 됩니다. 됐습니까? 구성한 요소, 에너지가 됩니다. 자, 끝났네. 자,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의 비율, 암흑 에너지 비율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요. 당연한 얘기. 니은번 기억 시기에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니? 자, 실제로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주자라면 이렇게 속도가 어떻다? 증가율이 0이 됩니다. 다시 한번 속도의 증가율이 0인 거지 속도 자체가 어떻게 여기 0의 값에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팽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디귿번. 미안. 니은번이 틀린 보기죠. 틀린 보기. 디귿번은요. 우주 팽창에 미치는 영향. 와우! 우주가 뭐 한다고요? 팽창한다고요. 팽창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팽창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더라? 인력인 중력 아니면 청력. 그래요. 청력에 의해 우주가 뭐 하게 됩니까? 팽창하게 되는 걸 텐 거니까 당연히 B의 영향. 올랄라. 근데 지금 팽창은 뭐더라? 청력에 의해 일어나는 건데 B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B는 뭐예요? 암흑 물질입니다. 얘는 뭐다? 인력이 작용하는 놈이죠. 따라서 인력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B의 영향이 클수록 인력이 크게 되겠고요. 팽창 정도가 어떻게 작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시기랑 기억 시기를 보자라면 누가 팽창을 덜 하니? 기억이 덜합니다. 따라서 니은보다 기억 시기 어떻다? 인력이 커요. 팽창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디귿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B의 영향, 암흑 물질은 인력이 작용하는 건데 인력이 작게 작용할수록 잘 팽창하는 거고요. 인력이 클수록 팽창이 잘 안 일어나는 거니까 이러한 결론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림 가는 우주론 A. 가가 뭐래니? 우주론 A라고 하고요. 나는 우주론 B래요. 끝나버렸네. 자, 근데 A와 B는 우주 팽창을 설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내 나를 봤더니 와우, 우주 온도가 일정한 거야? 일정한 거야? 우주 온도가 일정하라고 얘기한 건 뭐더라? 팽창을 하되 일정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 그래요. 정상 우주론이 됩니다. 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주가 팽창하되 기억시기에 뭐니? 빵! 하고 커졌네요. 뭐에 해당하자요? 급팽창 이론이 됩니다. 급팽창 우주론. 끝나버렸네. 끝났네요. 자, 기억번 우주 배경 복사가 양쪽 지표 나타나 있다, 그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요. 바로 뭐더라? 빅뱅의 우주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지, 그지? 우주 지평선 문제, 빅뱅의 한계, 빅뱅의 대폭발 우주론의 한계를 설명하고자 도입된 게 바로 뭡니까? 급팽창 우주론. 따라서 기억인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니은번 A는 급팽창 우주론은 수소헬륨 질소산대를 이게 뭡니까 결국? 빅뱅 우주론 증거가 되는 거네요. 설명할 수가 있다요. 디귿번 우주의 밀도 변화는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주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나요? 정상 우주는 이거였잖니. 요렇게 조그맣던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그치요? 그치만 어떻게 은하가 요렇게 4개가 있었던 우주가 팽창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팽창한 만큼 이렇게 은하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주의 총질량이 증가하고요.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결과 밀도 변화는 어떻게? B는 밀도 변화가 없음이지. 밀도 변화가 없다. 변화 없음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가 A보다 클 리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8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자라면 우주 단원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지만 결국은 나오는 문제들이 어떻더라? 전부 다 기본 개념만 충실하게 숙지가 되어 있다라면 답을 골라내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 자, 근데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나보자라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쌤 아직 우주 정리가 덜 돼서요. 그 결과 어떻게 본인의 실력보다 사실 공부를 안 한 것도 실력이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어떻게 깜냥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 캡틴이 올 때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자,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하셔서 어렵게 나오지 않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그래요. 얘 문제 같은 경우도 캡틴이 별표를 주겠습니다. 왜? 그래, 꽤나 많은 친구들이 틀린 문제. 자, 기본적인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어떻게 이 자료 해석이 안 됐어. 또 아울러는 여기 나와 있는 디귿번 선지가 뭔 얘기인지 몰라서 또는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얘기라서 어떻게 거의 찍다시피 문제를 풀었던 친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니? 그래요, 풍속이래요. 당연히 태풍이 등장하고요. 풍속을 묻는다라는 얘기는 뭐 따지란 얘기입니까? 그래, 위험반원, 안전반원.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 위험반원, 왼쪽 안전반원. 그래요. 자, 실제 지금 이렇게 풍속이 나와 있다라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태풍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치자라면 이렇게 태풍이 있다고 쳐요. 진행 경로의 어느 쪽? 오른쪽이 위험반원, 풍속이 강하겠고요. 왼쪽이 어떻게? 안전반원, 풍속이 약합니다. 그 결과 한쪽을 풍속이 강함, 한쪽이 풍속 약함으로 경계를 그어줘 봅시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여기 북동쪽이 풍속이 강하고요. 남서쪽이 풍속이 약하게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니? 그래, 태풍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꼴로 진행한 게 아니겠니? 그 결과 오른쪽 어떻게 위험반원, 왼쪽 어떻게요? 안전반원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얘기로 끝났네. 따라서 태풍은 어떻게 북동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요? 북서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네요. 끝났습니다. 또 게다가 우린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요.
이렇게 북서방향의 태풍 이동. 어디에서요? 북반구에서의 이동은 당연히 어디다? 무역풍대를 지날 때입니다. 전향점을 지나가기 전입니다. 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니은번 태풍 중심 부근의 역에 수온약층, 용승. 자, 얘는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태풍이라면 어떻게? 저기압이 될 테고요. 우리는 뭐구나? 저기압에서는 정리할까요? 공기, 대기가 뭐합니까? 모여들어 수렴한다라면 해수는 어때요? 해수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뭐가 나타난다고요? 용승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뭐더라? 저기압 용승에 관한 얘기인 거니까 고민할 여지 없이 니은은 맞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태풍의 상층 공기. 자, 얘가 그래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게 뭔 얘기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데? 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자, 태풍의 상층 공기.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살짝 지우고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더라? 저기압이 됩니다. 저기압이란 얘기는 바람이 어떻게 북반구에서는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가 지표면. 여기가 어디요? 요렇게 지표면에서는 대기가 수렴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수렴했던 공기가 뭐 하게 된다?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상승기류.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그려볼게. 뭘 그려보냐? 저기압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고기압이 있다라고 치자라면 북반구에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가게 되겠으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강기류에 의해 단열 압축, 날씨가 맑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전반적으로 대기는 어떻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꼴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기압의 상공의 공기가 지표면의 공기가 어떻게 이렇게 상공으로 어떻게 해요? 몰려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기압 상공에서는요. 공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공기가 어떻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기체 분자 충돌의 압력. 따라서 공기 분자가 많을수록 기압이 크고요. 적을수록 기압이 작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여기 지표면 상에서는요. 태풍이 저기압이 됩니다만은 오히려 상공에서는 어떠니? 상공에서는 얘가 고기압인 꼴이 되고요. 얘가 뭐가 됩니까? 저기압이 꼴이 된다. 그 결과 지표면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부는 꼴이라면 상공에서는 어떻게? 대체적으로 바람이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여 전체적인 대기의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 될 텐 거니까 당연히 상공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해요? 북반구 고기압입니다. 당연히 반시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으로 풀어 나간다라고 해야 되는 보기. 그래서 디귿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고기압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고기압의 상공에서는 어떠니? 반시계로 바람이 이렇게 풀어 들어갑니다. 까지도 정리가 되신다는 얘기. 또 게다가 실제 여기 나와 있는 태풍의 상층부 공기가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흐름이 우리 연계교재인 수능특강에 명확하게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수특 문제에서 우리가 연계교재 분석할 때는 문제만 다룰 게 아니라 그래요. 개념 설명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림, 화살표 방향 하나까지도 제대로 캐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 그래서 연계교재 분석을 통해 이 부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그래요.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라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질문이었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선지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고기압, 저기압, 공기의 흐름을 생각한다라면 그래요. 충분히
끄집어낼 수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답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캡틴은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18번째 문제. 그래요. 아마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1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9번째 문제는 비교적 평이합니다. 평이해요. 우주 문제. 우주 단어, 어렵다고 느끼는 우주, 별에 관한 얘기인데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자, 주계열이라고 나와 있네.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뭐다? 첫 번째, 수소행융합.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뭐더라? 정력학적 평형까지. 끝났네. 아니나 다를까? 주계열성 AB에서 일어난 별일 테니까 둘 다가 공이 뭐에 해당합니까? 그래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으며, 근데 지금 가랑 나랑은 다르게 나타나요. 바로 가가 뭡니까? CNO 순환 반응이 되겠으며, 여기 나와 있는 나가요. PP 연쇄 반응, 양성자 영쇄 반응이 되겠습니다. 끝났네. 자, 똑같은 수소핵융합 반응이지만 이렇게 구분되는 기준은 뭐가 됩니까? 바로 별 내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온도가 높아야 CNO가 우세하고요. 1800 켈빈보다 어떻게 낮아야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끝났네요. 자, 그럼 별 내부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그래요. 왜 얘가 온도가 더 높나요? 바로 뭐 때문이다? 여기까지. 별의 질량이 크고요. 별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끝났네. 자, CNO 순환 반응에서 12탄으로 촉매인가요? 네, 맞아요. 얘도 촉매고요. 얘도 촉매고요. 얘도 촉매로 작용합니다. 끝. 가와 나에 의해 별의 질량은 감소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왜? 바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수소 핵융합 반응도 그렇고요. 헬륨 핵융합, 보다 큰 원자들이 핵융합하는 것도 전부 다 뭐더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됐네요. 19번째 문제, 평이한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이제 대망의 20번 문제. 20번 문제. 얘도 별표를 주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이번 모평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문제인데요. 자, 처음 나오는 자료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 그래요. 편차라는 얘기는 익숙하지, 그지? 관측값에다가 평균값을 뺀 거. 다시 말해, 편차값이 뭐더라? 양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이 나왔다. 음의 값이 나왔다는 거는 평균보다 어떻게 적게 나왔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적외선 방출만 하더라도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문제는 뭐다? 대박. 뭐가 나와 있나요? 기상위성이라는 거. 기상위성. 오, 적외선 기상위성이라는 거. 자, 이걸 놓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자, 일단은 적외선 기상 영상 요거까지 요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적외선 기상위성. 자, 우리 기상위성을 통해 뭘 할 수 있다요? 구름의 양과 구름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했었지, 그지? 근데 실제 우리는 기상위성, 적외선 기상위성을 통해 뭘 확인할 수 있었니? 그래요. 구름의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 실제 적외선 영상 같은 경우는 어땠었다? 적외선 영상은 온도가 어때요? 낮을수록 어떻게 관측이 됩니까? 밝게 관측이 됩니다. 그죠? 온도가 높을수록 밝게. 그래서 실제 이렇게 온도가 낮다요? 밝게 관측됐다. 뭐가? 적외선 영상이 밝게 관측됐다는 것은 구름의 높이가 어떻다? 구름의 높이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보다 높은 구름이란 얘기는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로 귀결되는 얘기고,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그 열과 적외선, 열 에너지 형태입니다. 적외선 방출하는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게 된다는 얘기. 적외선보다 적게 방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딴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뭐더라?
에너지 편차가 양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 음의 값을 띄겠다라는 얘기. 자, 결국엔 이 자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외선 기상위성을 통해 구름의 높이를 알 수 있다요. 요 얘기는 우리가 익히 숙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적외선 영상인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구름이 높다. 적외선 방출량이 적다. 요런 좀 더 깊이 있는 개념이 숙지가 되어 있나요?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끝난 건데. 자, 일단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서경 100도, 동경 140도, 이스트 웨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닥치고 지면상 어떻게 여기가 동태평양이 되겠으며 여기가 서태평양이 됩니다. 경도 따위에 현혹되지 맙시다.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요렇게 나눠보자. 요렇게 나눠봅시다. 평소랑 지금 여기는 뭐래니? 뭐 가시기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그지? 가시기를 따져보자라면 원래는 어떻게 엘니뇨라니냐 따졌을 때요. 동태평양에서 뭐가 나타났었냐? 전체적으로 뭐요? 차가운 해수 용승에 의해 하강기류가 나타났으며 남적도 해류에 의해 뜨거운 열수가 이렇게 서태평양으로 쏴고 이동한 결과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요. 그 결과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다란 뭐가 나타납니까? 워커순환이 나타난다. 기억나나요? 자, 근데 지금 이 가자료를 통해 판단해 본다라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잘 정리한 자료를 써먹어야 될 텐데 에너지 편차 값이요. 음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다? 적외선 방출 정도가 작아요. 왜요? 기상위성 통해 구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적외선을 관측했더니 어떻더라? 에너지를 조금 방출한다. 구름의 높이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평상시 같은 경우는 어떠니? 구름이 어디 많이 만들어집니까? 여기에 많이 만들어져. 여기에 상승기류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더라? 여기 나와 있는 서태평양이 적외선 에너지가 어떻다? 적게 방출되는 곳이에요. 그 얘기인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지금 가자료를 봤더니 동태평양도 아니고요. 서태평양도 아니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여기 나와 있는 중앙태평양 쪽에서 뭐다? 구름이 이렇게 높이까지 발달했음을 우리는 마이너스 60이에요. 음의 값이에요.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그래, 여기에서 뭐가다? 상승기류가 발달했다. 상승기 발달했다. 그러면 뭐니? 아, 이게 뭐구나. 워커순환이 깨져버렸네요.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뭐에 해당합니까? 그래요. 바로 얘가 뭐구나. 가가 엘니뇨에 해당한다는 얘기. 엘니뇨. 뭐라고요? 원어 발음으로 엘니뇨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엘니뇨. 자, 그래서 엘니뇨가 됩니다. 이제 끝난 거야. 자, 나에서 가의 시기는 나의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래, 기억이라는 게 뭐래니? 엘니뇨에 해당할 텐건이고 또 아울러 지금 A와 B는 나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유, 문제가 복잡해. 서태평양 아니면 동태평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엘니뇨일 때 원래보다 기압이 커져요? A가 어디에 해당하다? 원래는 저기압이었지만 기압이 커지는 게 A가 뭡니까? 그래요. 서태평양에 해당하는 거고요. 원래는 고기압이었지만 기압이 낮아지는 B가 뭡니까? 동태평양에 해당합니다. 자, 끝났네. 자, 그러면 이 자료에 근거해서 평년과 비교할 때 가시기, 엘니뇨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년과 비교할 때 엘니뇨에 관한 설명입니다. 엘니뇨 시기에 대한 설명. 자, 답을 골라봅시다. 기억번 보기. 자, 뭐라고 나와 있니? 동태평양에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 발생이 줄어든다. 그래요. 줄어드는 게 맞나요?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구름 발생이 증가한다라고 해야죠. 왜요? 엘니뇨이기 때문에. 평상시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이 아주 강한 고기압 하강기류만 나타났습니다만 엘니뇨 때는 어떻게? 여기에 상승기류로 인해 하강기류가 약해진다.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름 발생할 확률은 엘니뇨 때가 더 증가합니다. 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님번 워커 순환이 어떻게? 워커 순환이 여기 뚜렷한 워커 순환이 엘니뇨 시기에는 어떻게 됐나요? 깨져버리게 된 거지. 약화됐나요? 됐습니까? 디귿번 나의 A는 서태평양에 해당합니다. 자, 자료 해석이 문제인 거지요. 자료 해석한 이후에 선지를 골라내는 건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마 20번 문제 많은 친구들이 자료 해석이 어려웠었고 또 설령 자료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기상위성이라는 얘기를 빼고 적외선 방출만 보고 해수면 온도가 높다요 낮다요 판단하고 했다라면 또 한 번 틀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의도하고 평가원에서 의도하고 변별력을 두기 위해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기상위성 이러한 원리까지도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까지. 자, 이로써 우리는 20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자,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모의평가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겪어낸 다음 그래요. 최종 목적지 수능에서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연계규 정리 잘 하시고요. 아울러 캡틴이 강조했던 부분들 기본 개념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캡틴 심성입니다.